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정권 들어서 검찰과 경찰을 철저하게 분해하고 또 제거하고 또 각종 먹잇감들을 던져주면서 정권이 이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데 특히 이제 혁명 21이 최근에 뭐 어느 정당도 거리에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또 서민 정치의 개혁과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이중성과 이재명의 그 여러 가지 부패성을 폭로시키는 투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당원들이 지금 나가서 수백 명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권이 처음에는 좀 우습게 여기다가 싸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경찰을 통해서 지금 혁명 21에 여러 가지 탄압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지금 뭐 대장동이라던가 지금 집권층의 어떤 부패를 지적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야당들이 하기를 합니까? 언론이 제대로 하기를 합니까? 뭐 수사기관은 뭐 완전 맛이 갔고 그러니까 다 참 잘 정리해가지고 다 그래도 뭐 어떤 자기들이 통제가 가능한 대로 지금 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희한한 사람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어디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아까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법 당국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예민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 우리 이제 개혁 가치를 이야기할 때도 뭐 좀 시비를 걸기 시작은 했지만은 조금 덜했는데 이제 이재명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라,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탄압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보면 그 지금 부산에 이제 최근에 부산에서 시위를 했고 그래서 뭐 부산 같은 데서 단체들이 뭐 시위를 이렇게 이 와중에 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49명 하에서 시위를 했는데 소수의 인원을 잘 편성해서 부산 시내를 좀 시끄럽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 아니 우리가 여기 검찰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해도 거기에 이제 당원들이 제공한 차가 그 이제 또 번호가 노출이 되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피켓 같은 걸로 좀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어느 집회 가도 그렇습니다. 민노총 아니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 지부장을 오라가라 하면서 이제 또 지난번에 그 부산에는 금요일 날은 매주 집회를 하겠다 해서 뭐 내가 그래라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은 집중 시위를 집회로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는 그걸로 이제 대처하니까 더 화가 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출두하라고 월요일 날 또 연락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세상에 번호판을 뭐 한 거는 그냥 그 당사자한테 뭐 벌금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이 시위 올해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박근혜 정권 때 그 유병헌 문제로 시위를 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또 할 때 뭐 우리 그때 또 우리 가까운 이 또 뜻에 공감하는 회원이 태워주고 뭐 어쩌고 많이 해줬죠. 그래도 그 차에 대해서 딱지를 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기 시위하는 사람이 타고 온 차라면 불법 주차라도 그냥 넘어가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법을 적용하겠다고 이제 나오는데 법 적용도 괜찮지만은 경찰이 부를 때 원래 소환 통보를 하면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 핸드폰에다가 전화해라고 하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경찰이 당사자 핸드폰에 중부경찰서 누구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관례적으로 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전화 안 하니까 이제는 월요일 날 11시에 오라고. 아니 출석을 할 때는 당신이 이때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당신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간을 담당 수사관과 이렇게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놓으라. 굉장히 시건방지고 고압적이고 불쾌해요. 왜 경찰이 이런 짓을 할까요? 하여튼 절차부터가 뭔가가 이게 무슨 중범죄도 아니고 그냥 선의로 해석하자면 과태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벌금을 때리겠다 하면 좋아요. 벌금 때리면 되지. 네네. 그걸 불러서 또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오늘 현재 월요일 날 이제 담당 경찰관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뭐 이제 그
부산의 지부장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당원 명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좀 정색을 하면서 뭐 자기가 당원 명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그래서 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자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딱 처음에 궁금했던 게 지금 뭐 부산 이제 지부 이제 당원분들께서 무슨 어디 저기 금정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그런 데서 시위하신 것도 아니고 다 그 이제 부산이란 데가 그 참 좁다란 길 속에 밀집해 있는 시가지가 대부분인 지역인데 거기서 다 이제 시위를 하셨는데 그러면 CCTV가 몇 개일 것이냐 49명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뭐 숫자도 뭐 몇백 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인데 그거 뭐 경찰관이 뭐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두 시간만 길어도 한두 시간이면 누가 했는지 다 확인되는 거를 굳이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한 것도 좀 이상했는데 오늘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안 그래도 담당 경찰관이 이제 CCTV 등을 확인해서 누가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가렸는지 자기는 이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거를 이제 그 부산 지부장님을 소환하시기 전에 하신 겁니까? 후에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뭐 그거는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뭐 경찰관님은 저는 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플래카더스라든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경찰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체 당이 지금 굉장히 경찰관분들의 이런 이제 그런 좀 적절하지 못한 공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절대로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법 위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지 뭐 집회 관련해서 자기가 뭐 자기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부산 지부장님께 처음부터 말씀을 이제 드렸다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저희는 그런 거와 정치적 편향이 없이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믿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그 경찰관님의 입장을 이제 당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찌됐건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있고,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집회 관련들해서 집회를 하면서 뭐 집회에 관한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또 시비를 삼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는데 엉뚱하게 뭐 집회 참가자가 그 동원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뭐 가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문제 삼는 경우도 처음 들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집회가 아마 끝난 시간이 그 전일 거예요. 네. 집회가. 네. 그러니까 집회 끝나자마자 금요일 저녁 7시 58분에 너 또 연락해. 네. 나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 날 7시 58분이라면 이제 모두가 다 주말입니다. 그렇죠. 경찰이 이 자신들이 이 관계자들한테 이 연락하는 것도 그게 업무 시간 안에 해야죠. 그렇죠. 원래 일과 시간 중에 다 해요. 예, 일과 시간입니까? 저녁 7시 58분이. 그리고 금요일 날 7시 58분에 전화해서 그다음에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해라고 하고. 굉장히 건방진 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해라. 네. 그리고 전화를 갖다가 안 하니까 월요일 날 11시에 출두해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그날 집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집회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너네들의 작은 티끌을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안 봐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차량 가린 거 가지고 뭐 벌금이지 뭐 깜빵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회한다고 가린 거고 네. 그것도 운행하는 차가 가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범죄에 이용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 없이 통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서 없이 뭐 전화로 연락하거나 하는 거는 일체 거부해버려도 되죠. 그렇죠. 예. 뭐 정당한 소환 통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서로 간에 양해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양해하기 싫고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공권력을 빙자해서 정치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렇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고 보내는 부분은 그건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문서가 없이 어디에 출두해라 이렇게 하면요 전부 개무시해 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수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수서에서 2명이 플래카드스를 하는데 네네. 지나가다가 왜 2명이 하냐 네.
한 명은 안 된다. 네. 이건 집회다. 그래서 한 명이 갔대요. 네. 한 명이 하니까 이제 와서 네. 또 다른 자가 주민등록과 이름을 물었대요. 주민등록 번호하고. 네. 네. 그래서 가르쳐 주고는 이 사람 겁이 나서 플래카드 활동을 더 못해요. 네. 경찰이 개인에게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름하고 물을 때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가르쳐 준다고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1인 시위 정도를 하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명백한 무슨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 그게 그때니 나오는 게 미란다 고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이 지금 뭐 현행범 체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뭐 무슨 법을 위반했고 예. 뭐 매일 우리가 지금 현행범 체포를 한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자기가 권리를 고지해주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체포를 한 다음에 예. 뭐 체포를 하던가 해서 이렇게 그 뭐 인적 사항을 물어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물어야지. 수사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거기 그것을 그것도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또 있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체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인 지금 플래카드스를 하고 있을 때 경찰차가 와서 이름을 묻거나 주민등록 제시를 갖다가 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일체 응하지 말아야죠. 네네.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 주고 나면 그때부터 당신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내 신원을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도 아들이 뭐 하고 있는데 아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지금 플래카드스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포 경찰서에도 네. 자, 이 마포 보건소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받았지요. 네. 자, 그날 마포 그 구청 앞에 집회를 했다. 하러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 기자회견을 한 거죠. 기자회견, 집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포 구청 위로 올라가서 플래카드 받아 올랐는데 경찰이 안내한다고 임의로 탔어요. 근데 그 경찰관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 그래서 우리 쪽 보고 그 확진된 경찰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 이름을 내놔라. 네. 그래서 내가 받아서 네. 그 마포 경찰 이름이 뭐냐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포 보건소가 그 뒤로 연락이 안 왔어요. 정당한 법률을 집행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이 공문을 띄우고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도 않고 더 이상 연락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포 경찰서가 이게 도대체 맞냐? 마포 경찰서에 확진자가 하나 나왔던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포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낼까고 물어봐도 다 답을 안 하고 해서 일단 우리가 뭐 마포 경찰서 네. 정보과로 보냈죠. 네네. 근데 그 공문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이 단체가 보냈고 또 제 방송도 보고 있어서 몇 차례 보냈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그런 시민의 민원 그리고 공당의 민원에 대해서 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하고 아예 등기로 네. 서장 앞으로 등기로 보내가지고 답을 하라고 네. 요구를 할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는 그 임 변호사님 좀 귀찮으시더라도 예. 청문감찰관한테 네. 우리가 거기에 신원을 갖다 한 사람 네. 이름을 갖다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이유로 1인 플래카드스를 한 사람한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는지 답을 하라고 네네. 청문감찰관실에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에 보면 전두환 독재 시대라고 할 때 이제 뭐 경찰이 뭐 백골단을 운영했다. 네. 그 다음에 불신 검문을 했다. 네. 그런 거를 지금 운동권 놈들이 엄청난 인권 탄압의 독재 사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독재한다고 비판하는 우리들한테 저거가 전두환 정권에 한 것 이상으로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 법과 원칙에 어긋난 역할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인 시위, 2인 시위 같은 뭐 다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하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인적 사항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백도 진짜 저 것도 어디
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그럼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면 됩니다. 예, 현행범 체포를 해서 이제 뭐 어디든지 데리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뭐 이제 물어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니 아무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시민에게 경찰이 왜 인적 사항을 뭐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여튼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셔도 절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2인 시위도 말씀하신 2인 시위도 어떤 형태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위라는 것 자체가 행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시위를 어떤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하시고 어느 한 분은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도 절대 1인 시위 위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뭐 요즘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따라가잖아요. 예, 옆에 따라가서 사진 찍고 뭐 도와주는 서포트 대표님도 소장님이 이렇게 혼자서 뭐 하실 때 당연히 이제 여기 연구소 스텝이 이제 옆에 붙어 다니면서 촬영들을 쭉 합니다. 그럼 그게 뭐 2인 시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경찰관들이 다 이런 것들을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심지어 제가 볼 때 지금 현행 경찰을 중에 복무하시는 분들 중에 50 시절에 경찰을 하셨던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거는 절대로 그냥 과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지난 금요일 날 두 차례나 걸쳐 우리 70대의 배영준 최고위원이 1인 시위를 금요일 날 할 때 저는 대각선 건너편에 반대편 또 허대사님이 이렇게 모서리서 하는데 그때도 왔다가 시비를 걸고 갔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분 밝히고 얼굴 밝히고 떳떳하게 해라. 경찰 맞냐? 신분증 보잖아요. 안 보여줘요. 이름 뭐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찍으니까 이렇게 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왜 왔냐 그랬어요. 배 회장님은 또 왔어요. 내가 그래서 쫓아갔지. 왜 왔냐? 뭐 찻길 가에 조금 나와 있어서 위험해서 왔다. 그리고 그게 위험하면 너가 우리를 언제 챙겨줬냐? 신고 들어와서 왔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신고한 놈이 있냐? 진짜냐? 또 다른 하나 뭐라냐? 왜 왔냐? 마스크를 벗고 시위를 해서 왔다. 또 하나는 와서 뭐라냐? 20m를 떨어지지 않아서 왔다. 이런 각각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거리에서 하고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순찰차가 계속 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위에서 참지 못하고 쟤들 한번 쳐서 이제 오늘 더 이상 못하게 빨리 떨라 보내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니까 와서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뭐 금요일 날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면 명백하게 위법을 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정확하게 법조문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이 경찰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당연히 확인시키고 경찰차 탔다고 다 경찰이에요? 이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하고는 경찰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경찰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는 마포경찰서 뭐 홍익지구대 뭐 무슨 경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내 들었는데 당신 이름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직무가 지금 이 단속 과정에서 일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 누구인지 알아야 문제 제기할 거 아니냐. 그렇죠. 신분을 보자면 신분을 내야지. 아니 뭐 영화나 미국이나 영화에서 들어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이 딱 보시면 뭐 그거 마약 트리니 이런 거 덮치면 마약범도 경찰 보고 니 경찰증 내라고. 배지 보여주고 이제 딱 먼저부터 자기가 경찰임을 딱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마스크 벗고 그러면 떳떳하게 우리 카메라 앞에서 네가 뭔 잘못으로 우리를 단속하는지 알면 못한대. 아니 이름도 말 못하고 경찰증도 못 보이고 말도 못할 마스크 벗고 이야기도 못할 사람들이 그건 경찰이 왜 와서 아닙니다. 지랄하는 겁니까? 그건 경찰이 아닙니다. 그건 사설 진위대거나 사설 그렇습니다. 경호원이지 그게 경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거기 뭐 저기 그 클럽이나 저 나이트 클럽 앞에 있는 기도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건 경찰이 아니죠. 네. 그래서 경찰차를 탔다고 경찰복을 입었다고 경찰이 아니라 정말로 법에 의한 올바른 집행을 해야 경찰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적 집행 사례들이 난무하는데 경찰인 척 하면서 정보과 인사인 척 하면서 양복 입고 이래저래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당원들을 꼬드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전부 함정이에요. 네. 전부 거기에 응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걔들은 아무 책임도 안 져요. 그렇습니다. 몇 년을 관계를 가지던 마포 경찰서 정보과가 요즘 연락 딱 떨어져가. 그래갖고는 그날 저녁에 우리 당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전달하는가 하면 신고를 하고 해라. 1인 시위를 집회 신고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앙당이 하기면 나머지 전국에서 하고 있는 플래카드는 다 불법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그런 거 전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거 전달하면 누구든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신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1인 집회를 신고 없이 된다는 걸 지금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 지금 중앙당에서 지금 서교동 사거리에서 하고 있는 그 집회 불법이면은 체포 입건하고 체포하라 이겁니다. 뭐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 합정역 사거리에 네. 바로 꺾이면 메세나 폴리스 바로 앞에 전경 버스를 한 대 대놨어요. 네. 우리 때문에 대놓은 것 같아. 매일 저녁에. 저도 그러니까 그걸 느낌이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당사로 들어오는 이제 서교동 사거리에서 이제 골목을 올라오는 길에 경찰관 젊은 이제 아마 의경인지 뭔지가 딱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이 지역이 무슨 대단한 무슨 우범 지역도 아니고 그런 건데 뜬금없이 경찰관들이 서 있길래 저번 주 가서 저번 주에 참 이상하다. 야, 참 이 사람들이 별 참 꼴 같은 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제 그 부산 쪽에 있는 경찰관한테 얘기를 이제 했더니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저는 뭐 저기 뭐 변호사님이 계시는 그 정당 이름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저는 아예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말도 좀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 얘기처럼 만약에 뭐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 정당이고 황장수 소장이면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제발 좀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막 그 경찰관들이 몇 명이 전국적으로 출동해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아니 그 시간에 정말 좀 우범 지역에 좀 다니면서 좀 힘없이 당하고 있는 학생들 좀 하든지 어디서 구타당하고 있는 학대당하고 있는 어린이들 좀 보호하든지 좀 그런 일 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뭐 쌈질을 하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좀 내버려 좀 두세요. 별것도 아닌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이 문 정권을 끝장낸다면 그 다음에 이 검찰과 경찰 이 형태들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수뇌부에 대한 사법 처리 또 현장 일선에서 불법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 불법을 강행하는 거. 앞제비들. 야, 우리가요 이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 영화 거기에 보면 경찰끼리 적당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돈을 갖다가 탈취해서 서로 나눈다든지 네네. 마약 사범들 네네. 돈을 적당하게 불법을 그거 걸리면 미국에서는 형이 10년,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테 행명 20일한테 부당하게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오다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우리가 다 촬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선에 있는 사람도 명령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불법이 면제될 수 있는 겁니까? 면제될 수가 없고 이게 과거하고 달리 이 정권이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휴대폰이다 무슨 그 공적 시스템이다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이제 딱 뭐 그걸 완전히 막 그걸 다 파괴해 버리지 않는 이상 이제 그 포렌식을 해버리면 그게 일일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트 선수였던 심석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거 정말 다 완벽하게 그러면 뭐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워줄 것 같습니까? 어딘가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그런 거 지시니까 믿고 아무리 뭐 지시니까 따랐습니다. 안 통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어떤 사람들도 통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튼 인생 조지고 싶으면은 그런 앞잡이 역할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좀 부당한 지시 좀 뭡니까 뭉갰다 그래서 징계 먹어봐야 아니 그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저기 무슨 뭐 어디 뭐 외섬에다 보내겠습니까? 바다 위에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들 알아서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도가 넘어서는 형태의 부분을 경찰이 개입해서 탄압을 할 때는 그 지시를 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일선에서 수행을 한 사람도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뭐 5.18 진압했다거나 뭐 백골단 했다는 사람들이 뭐 요즘 굉장히 양심적인 척 반성하는 척 하는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밑에서 지금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한테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공권력이 변질되어서 행사하면요, 자유당 끝나고 거기 이 뭡니까 내무부 장관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이 경찰서장 곽용주입니까? 곽용주 사형당했잖아요.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당히 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네. 당신들이 이런 겁을 주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없으면 어느 날인가 민주주의가 회복이 될 건데, 그때는 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끈앞을 노릇했던 경찰에 대해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 대장동 수사. 아니 뭐 저는 뭐 청년 실업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런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앞섰던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여러 공무원들 전부 다 파면해 버리면 거기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능력이 있고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뭐 저희가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부당하다고 누가 싸워줄 것 같습니까? 그 불법에 앞장선 공무원을 잘라서 청년 실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이 어차피 지는 사람은 깜빵에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만 모가지를 걸 게 아니라 그 불법을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자들도 모가지 걸어놔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딘가에 다 남아 있다. 저희들이 뭐 아무리 뭐 저희들한테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에 다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저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거 이제는 통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따르는 척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짓거리고 앉았고 인적 상황이나 처묻고 앉았으면 그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최근에 가해지고 있는 행명 20일에 대한 경찰의 탄압에 대해서 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